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2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부산에 입항한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중에 제일 크다. 근데 그 속에 핵 미사일이 몇 발 실렸나? 24발 정도 실려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북한 하나 좀 작살났네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한미 워싱턴 선을 갖고 김여정이가 계속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남조선 계례도든가 미국 성냥이가 우리 북조선을 정권을 종말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여정이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게 지금 뉴스가 돼갖고 북한 주민들이 막 지켜보고 있다가 북한 젊은이들이 정권이 종말됐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북한 내에서 막 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김여정이가 그리고 북한이 많은 부분이 그냥 남조선 공격하고 미국 공격한다고 때는 이때다 하고 했는데 북한 내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한 인민들이 우리 북조선이 세계 최강국도 아니고 미국이 한 방에 때리면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자유예술이 방송 등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 세계로 전달되고 있다. 가무 11호, 건물 10년, 영원한 게 없습니다. 특히 저는 독재 정권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고대 중세시대 정권들도 한국 조선시대 왕들도 오랫동안 통치해본 왕들이 거의 없어요. 폭정을 하고 백성을 죽이고 이랬던 정권은 다 오래 못 갔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은이, 또 김정일이 이 3대 세습이 70년 왔으면 만유왕국입니다. 이제 한계에 왔어요. 70년 오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대가 끊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기가 어떻게 이제 좀 자기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스스로도 육체 건강이 지금 안 따라가서 오래 못 사니 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도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해 있지만은 저런 식으로 하면 세계 공격을 받고 세계적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공격했는데 1년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탱커 바닥 다 났습니다. 비행기도 이제 낡아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비행기도 떠면은 미국 미사일에 다 격추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갖고 러시아를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다. 봄에 대반격이 시작된다. 러시아 지역에 열차들이 폭파되고 주유소가 폭파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는 이제 잃을 걸 다 잃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국민들이 자국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원수를 상대로 특수부대 보내고 해갖고 각종 게릴라전을 시작하면은 러시아는 감당을 못합니다. 전술적으로 러시아는 게릴라전을 진행해야 됩니다. 수도 키우가 공격을 당하고 여러 도시가 공격을 당하면서 많은 양민들이 죽어갔듯이 모스크바 가서 붉은 강양 안에서도 폭파하고 막 해봐야 돼, 게릴라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빨리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강화되면서 전쟁이 빨리 종식이 돼야 됩니다. 제가 모스크바 갔다 온 지가 한 20년 되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젊은이들과 모스크바 시민들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푸틴이 공산주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 모스크바 시민들의 모든 행동은 상당히 자유로워요. 푸틴이 무조건 억압한다 그래서 억압이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게릴라전을 해서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왜? 상대가 아프지 않는데 전쟁을 끝내겠습니까? 아파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의 전선을 지키는 자유의 방패 라인들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우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잘 싸워야 된다. 일단은 자유는 지켜놓고 봐야 돼요. 자유는. 지금 어제 보니까 송영길이가 지멋대로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쇼를 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송영길도 멘탈이 일반 멘탈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유, 정의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송영길이 그 옛날에 베트남 가서 술집에서 아가씨 괴롭혀갖고 베트남 경찰서 잡혀가고 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 놈이에요. 5.18 기념 행사 가고 그 앞에 날 술 처먹고 하다가 또 임수경에 막 떠들어가고, 임수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동기들이 죽어가는 거기에 추모하러 가서 술 처먹을 정신이 있냐고. 그 룸살로 가서 술 처먹다가 송영길이 그런 놈입니다. 그런 놈이 어제 당당하게 가고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저도 경찰청 수시로 들어가지만 검찰에서 오라 그래야 가지. 오라 하지도 않는데 왜 갑니까? 정신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있다니까, 멘탈이. 검찰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안 갔으면 하는 거. 경찰, 검찰, 뭐 법원, 병원 이런 데는 사람들이 가면 감옥. 근데 어제 뜬금없이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이제 검찰에 가서 쇼를 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일반 멘탈이 아니고 완전 저거는 오차적인 정신병 이상의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분석하는 분들이 송영길을 왜 갔겠습니까? 나에게 구속영장 청구되더라도 판사여 구속시키지 마라. 왜? 내가 도망 안 가니까. 그래 먼저 갔다 이거야. 내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송영길이 이제 집안은 어떻게 보면 머리는 상당히 천재적 집안이에요. 근데 그 천재적 머리를 이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정의 파괴, 후퇴 이런 쪽으로만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송영길이가 저 모양 저 꼴이고, 송영길의 정치 생명은 이번 길로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송영길 유해 문재인 같은 인간, 한국의 자익들은 북한 자익들보다 더 상태가 나쁜 놈. 북한에서는 만약 지금처럼 도를 해먹었다, 고사프로 다 죽었어. 이미 뿌린 놈 먹은 놈 다 김정일이가 죽여버렸다니까. 왜? 인민에게 피해주고 조국에 피해줬다가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벌써 감옥 가 있어. 옛날에 수갑 찼어. 한국만이 유독 이렇게 사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도 이 수준이에요. 중국 공산당 수준하고 한국 민주당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럼 저런 체제는 오래 갈 수 있는 겁니까? 오래 못 간다. 죽는다. 지금 경기가 나빠서 야단이라고 그래요. 카드 연체 뭐 이렇게 빚 못 갚아서 파산하는 분들이 전년 대비 2배씩 올라가고 있어요.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전당포에 물건 갖다 맡기는 사람이 또 부직이 있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 국회의원 놈들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픈 분 오세요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정치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한전 이런 데 사장하는 놈들 임원들 연봉이 30% 올라갔어요. 말이 됩니까? 가스공사 사장이 지금 연봉이 2억이 넘는데 수조원 적자인데, 한전도 수조원 적자인데 왜 이렇게 받는가? 돈을 받는 놈도 죽일 놈들이고 주는 놈도 죽일 놈들이고. 그게 문재인 때 공기업 평가를 재무구조 개선, 기업은 재무구조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런데 100점 준 걸 5점으로 깎아놓고 사회공헌, 비정규직, 정규직화 맞는 거 이런 거 그런 점수를 높여갖고, 그랬다 보니까 공기업들이 다 그런 게 점수를 다 높여받아요. 그러니까 성과급 해가 100점을 많이 받는 거예요. 회사는 망하는데. 적어도 기업에 임원 정도 되면 나 안 받겠다. 적자가 이렇게 크고 이게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를 오고 있는데 내가 더 받을 수 있냐. 오히려 나는 30%를 더 내놓겠다.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정상인이고. 그런데 국가가 돈을 준다고 다 돈을 억대씩 받아 챙기는 이런 놈들은 이게 자유의 이름으로도 이건 처단해야 돼. 아무리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래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 저거는 제명에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너무 망치고 경제를 너무 망치고 기업의 공기업을 다 망치고, 안 망친 게 없어요. 안 망친 게. 노동시장도 다 망치고. 왜? 노동시장도 민주노총에 다 몰빵을 해주면서 다 망쳐버렸어요. 좌로 우로 다 돌아봐도 정말 강사인데, 그래도 요즘 내가 계속 칭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뭐 씩씩하게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외교적 갈등이 이번에 미국 가서 뭐 계속 빚어지고 있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 말이, 중국이 그러면은 북한의 핵 억제력, 우리가 워싱턴 선언 같은 거 안 하게끔 국제법을 좀 지키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참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 중국 공산당도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우리도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해서 프레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할 때 자생력이 있는 거죠. 그걸 못 이겨내면은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 공산당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내는 민족이 곧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 살면서 항상 두드려 맞고 불쌍하게 살지 말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 그렇게 살아야 국가가 건강한 국가 되고, 그런 국가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험난하지만은 그래도 잘 진행돼 가고 있다. 지금 한국노총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업 신청 예산 26억인가를 받지 못한다. 야, 26억 이영주 춤도 아니고 26억은 큰 돈인데 못 받는다. 잘 못 받습니다. 한국노총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도 가면 자기 빌딩에 임대료 받고 노조 조합비 받고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놈들에게 수십억을 줬다는 게, 이거는 진짜 반대행위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한국노총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노동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다 자기 배불리고 연봉 억대 이상입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다 기종노동.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하는 숱한 85%, 90%의 근로자들은 지금 힘들어요. 주 52시간, 아니 주 70시간도 일하고 싶어.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기 가서 52시간 일하고 투잡하면 다른 데 가서도 10시간 더 해서라도 그 돈을 벌고 싶은 게 지금 바깥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의 90%의 근로자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이럴 데가 없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컨베이어 벨트에 있어도 민노총, 한국노총 아니면은 월급도 절반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돈을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친구가 와 있는데 이 친구는 한국노총, 민노총 아니야. 현대 하청계열이라. 이거 월급 절반 받고 있어. 그럼 양심이 아프잖아. 그럼 우리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뭘 하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잘 챙기면 되고. 이 사회가 이거 잘 가겠습니까? 이런 사회는 파멸하고 공멸합니다. 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언젠가 참다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동학혁명이고 이게 바로 4.19고 이게 바로 5.18이고 들고 일어난다니까. 누구를 상대로? 바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그때 죽창 들고 거꾸로 얘기한다니까. 너희들이 똑같은 라인에서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50%밖에 안 줄 때 너는 뭐 했냐고 말이야.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 너희들만큼 돈을 못 받았어. 내가 투잡하고 싶어도 너희가 노동시간 말이야 해서는 안 된다고 억제하고 압박하고 내가 경제적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경제 부 창출 못하게 막았지 않느냐고. 그때 축창 들고 가슴을 찌를 때 할 말 없지 않냐고. 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나 절대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니까. 누구나 절대적 부를 다 누릴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도 해야 된다고. 왜? 힘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었어. 그럼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또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을 때 그 모든 걸 다 막아. 자기들은 연봉 억대 이상 받으니까. 아주 나쁜 놈.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소개할 때는 뭐 오게끔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 새끼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래 국민들이 몰라. 주 69시간 그런 얘기 나왔다. 대박마트 쓰고 있어요. 주 52시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니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빚을 못 갚아서 파산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국회의원들이 공천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안 가면은 진짜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국회를 없애버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아웃사이드 국민을 대변해줄 정치 구조가 없다니까. 저는 정강훈 목사 계시고 뭐 이 밖에 이 아웃사이드에 비원내 교섭한 정당이 있는데 제발 좀 정신을 차려갖고 이런 사회의 아픈 현상을 보고 그들을 대변하겠다. 90을 대변하겠다 하고 사람을 모아서 제도권을 쳐야지. 썩어 자빠진 저 국민의힘당 갖고 이래 해봐 안 된다니까. 그리 맨날 조롱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 자유통일당을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을 모으는 정당으로 만듭시다.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수다 해갖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기득권을 공격할 때 바로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재를 모으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제도권보다. 그러하면은 역사의 주인이 된다니까. 정치 역사에. 국민의힘당 가서 접붙이게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달아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새술은 새 푸대 담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게 마지막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지. 큰 땅에 자꾸 길 받아 가면은 하나님이 축복 안 준다니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순교하는 그런 자세로 가면은 길 열립니다. 한국의 미래를 열어줄 새 정당이 탄생한다니까요. 이제 낮부터 우리 또 한가주님이 근무하고 또 밤새 근무하고 또 아침 일찍 우리 송화제 와서 열심히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비경님, 신바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